되겠습니다. 자, 지금적으로 이제 또 오늘 경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재개되고요. 조금 올킬각을 조금 잡고 있었는데 메인은 조금 들어왔지만 역시 덴버 때문에 아쉬움을 조금 남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고요. 자, 어제 또 유로파 첼레 극장골이었죠. 극장이 극장이었어요. 정말 추가 시간 다 지나가가지고 조금 잔여 시간이 남았었는데 정말 저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극장골이 나왔던 경기였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갈 경기가 아니었죠. 실제 또 2대0으로 또 앞서 있던 경기를 조금 어렵게 조금 풀어냈던 부분이었고, 풀젠도 조금 밀리고 있는 가운데 감사히 또 동점골, 슈투트가르트 조금 학살 경기 이런 부분도 조금 나와줬고, 어떻게 보면 또 해외 축구가 아스날 경기만 조금 잘 풀렸더라도 조금 좋은 리듬감으로 조금 리듬감을 조금 타고 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죠? 일단 중간에 또 한 차례 조금 아쉬움이 아스날 마인, 올림피아코스 언더, 또 클럽 브레이프렌 이렇게 조금 챔스 경기를 잘 끌고 갔었는데 아무튼 이제 또 한번 그랬던 내용들에서 조금 아쉬움은 조금 있었다. 그래도 5.7배와 또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패턴들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달 페이스가 조금 원래 또 되게 좋았어요.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이번 주가 조금 고전을 조금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긴 먹었지만은 이런 적중은 조금 반갑지가 않죠.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자, 오늘 29배까지 여러분들 깔끔하게 먹어볼 수 있도록 잘 세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경기는 깔끔한 올킬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집중도로 한번 또 품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애들레이드와 퍼스글로리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3.5 기준점이 좀 잡혀 있어요. 3.5 기준점이지만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또 퍼스글로리가 최근에 상당히 또 닭공로를 원래 또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 또 실점률도 상당히 또 늘어나 있고 전반적인 공격적인 형태들이 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이제 주전 수비수 이제 무엇보다 그 가장 또 중요한 수비수죠. 칼탁이 이제 징계로 또 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칼탁 징계 또 이제 약간 역시 나머지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온인이나 이런 징계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장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이고 애들레이드도 올 시즌 약간 무엇보다 폴람이나 리아크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조금 있긴 한데요. 최근 홈 경기력이 약간 반등세예요. 이제 홈에서 약간 부진했던 멤버들이 5승 1무 3패로 약간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구딘이 조금 부상이긴 한데 실제 구딘이 약간 사우디리그에서 복귀를 했지만은 올 시즌 약간 예전보다 조금 팀 내 그러면 그 흐름이 조금 좋지 못해요. 예전에 구딘이 있었을 때는 팀에서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조금 구딘 빠진 건 그렇게 큰 이슈는 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이제 저거는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가 충분히 또 노림수가 있을 수 있는 경기고 자, 그 가운데 또 승패라름을 잡자면은 저는 애들레이드 사이드 괜찮게 일단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최근 퍼스글로리가 상당히 또 득점력이 또 준수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수비진들의 결장 이슈, 또 로렌스의 부상 이슈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애들레이드의 상승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고려해보셔도 조금 좋은 내용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애들레이드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은 됩니다. 납득이 되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시기 바라겠고 3.5 기준점이더라도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생각을 잘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둘 중에 한 패턴들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서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은행 지금 이제 1위를 달리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또 KB스타즈가 직전 경기 정말 똥줄승이었죠. 똥줄승을 거두면서 이제 약간 1점 차로 이제 약간 0.5게임 차로 조금 이제 1위 자리를 조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조금 안정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역시 또 KB의 추격이 또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로 KB의 추격을 조금 뿌리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잔존을 하고 있고요. 동기부여가 또 상당히 크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신한은행은 이제 꼴찌 확정이 됐어요. 무엇보다 이제 남은 경기 상관없이 이제 올 시즌 꼴찌가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경기력에서 득점력에서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역시 또 리그 내 최악의 수비, 역시 또 평균 실점이 68실점으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즌 맞대 같은 것도 실제 또 하나은행이 또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물론 또 신한은행도 최근에 득점력의 개선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원정 경기도 그렇고 다소간에 계속해서 경기력의 불안 요소들은 조금 심각한 수위에 조금 이뤄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핸디값이 조금 고민이긴 해요. 핸디값이 지금 7.5 기준점이 조금 주어져 있는데 지난번 매치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두 팀들의 맞대결 약간 조금 격차 조금 크게 벌어졌습니다. 역시 또 76대 43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32점 차, 33점 차 이렇게 조금 벌어졌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상당히 또 격차를 벌려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무엇보다 지난해 컨디션이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이지마사키도 이이지마사키지만은 인사이드에서의 지난해 득점력이나 활약들이 상당히 또 돋보일 정도로 올 시즌 지난해 성장세가 눈에 띌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신한은행도 최근에 또 신이슬이나 뭐 신전 이런 자원들이 약간 각성하는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홍유승과 최이샘의 부진이 좀 심각해요. 그런 내용에서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득점 기복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각하게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여기는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그래도 약간 뭐 핸디값을 조금 반영한 하나 사이드가 될 것이다. 마인까지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한번 또 도전해볼 만한 배팅 포커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신한이 또 원정 성적도 좋지 못해요. 3승 8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데다가 뭐 그냥 이제 신한의 경기력들은 조금 리바운드 경험에서는 조금 하나전에서 조금 비변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무엇보다 득점에서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기복이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저는 하나 사이드로 그래도 공략 포인트로 조금 데려보고 싶은 경기고요. 128.5 기준점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오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또 하나가 시즌 막판 되면서 무엇보다 득점력은 조금 좋아졌어요. 특히 또 신한은행이 득점력도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는데 역시 또 문제는 수비야. 수비가 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대량 실점 경기들이 또 빈번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 경기는 128.5 기준점 오버로도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보시기.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한국전력과 이제 또 삼성화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또 조금 하락세긴 합니다. 지금 이제 신영석이 빠지다 보니까 신영석의 빈자리가 상당히 또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오늘 경기도 이제 신영석의 출전 여부가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조금 우리가 배구 라인업을 확실하게 조금 알 수가 없는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가타부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조금 없는 입장이라는 게 무엇보다 조금 상당히 또 답답한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제 신영석의 출전 여부는 아직까지 조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이제 한전과 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물론 이제 삼성화재가 지금 이제 4번 연속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있어요. 대한항공, OK, KB, 현대캐피탈 이렇게 지금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있긴 한데 한전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3연패를 달리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한전도 경기력의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시기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이제 한전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긴 해요. 전반적으로 한전의 우세는 또 누구나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은 조금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제 8연패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한전은 또 삼성전에 올 시즌 셧아웃이 없어요. 셧아웃 승리가 없을 정도로 유난히 또 삼성과의 매치에서 상당히 또 고전을 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179.5 기준점 상당히 또 낮게 잡혀 있습니다. 이 기준점의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 쪽이겠죠. 삼성이 지금 현재로 8연패 기간 뭐 최근에 또 4번 연속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은 그래도 홈 경기는 좀 무시할 수 없다. 대전 충무체육관에서의 경기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좀 보고 있어서 전조 경기는 약간 오버로드 컨택 방향을 조금 잡아보셔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홈 경기만큼은 또 이제 정관장도 또 똑같은 홈 경기 구장을 쓰고 있죠. 두 팀이 또 같은 구장을 쓰고 있는데 정관장도 홈 경기는 조금 대전에서는 조금 강한 편이에요.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삼성화재도 홈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면제로 또 경기로 지금 상대 또 저조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또 홈에서의 경기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전 약간 오바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값은 지금 현재 1핸디가 잡혀 있는데 저는 약간 3대1 정도로 조금 보여지긴 해요. 한번 또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고 179.5 기준점 오버도 역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도로공사와 GS 칼텍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최근에 조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윤정 세트와 김다은 세트의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또 리시브 라인업들이 원래 또 탄탄한 팀이고 홈 경기 내에서 지금 현재로 13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직전 경기 우리가 또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경기는 이제 도공이 비록 홈 경기지만은 흥국생명전에서 깨질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또 오버로도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두 세트를 먼저 따내고 어떻게 보면 또 셧아웃을 당해버렸죠. 그랬던 경기를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도로공사도 지금 경기력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기복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복의 제일 큰 원인은 지금 세터진이에요. 세터진에서 지금 현재로 이윤정 세트도 그렇고 김다은 세트도 그렇고 다사관에 조금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터들이 한번 흐름을 조금 잃게 되면은 그 흐름을 또 되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반면 또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라운드예요. 5라운드로 들어섰는데 5라운드 경기력이 지금 이제 4승 1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압도적인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오세훈의 부상 이슈 이런 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저만 또 이제 오세훈보다도 지금 현재 실바의 컨디션이 무엇보다 지금 불이 붙어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팀들의 맞대결은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도로공사가 유달리 또 이제 GS 칼텍스를 잘 잡아내는 모습들 좀 보여주면서 4전 전승을 조금 기록하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또 5라운드에서 지금 분위기가 올라왔던 이 GS 칼텍스 이 컨디션은 절대 저는 배제할 수 없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또 양 팀들이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을 펼쳤죠. 4번의 맞대결 가운데 전부 다 이제 약간 세트당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팽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어요. 그럴 정도로 약간 이제 모마의 컨디션은 최근에 약간 조금 하락세야. 모마는 이제 작년 현대건설에서 있었을 때보다 점점 조금 이제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실바는 계속해서 각성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직전 이제 도로공사 원정에서 3대0으로 도로공사가 한 차례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이제 약간 4전 전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경기도 이제 약간 세트가 길어졌어요. 3등의 승리였지만은 143점이 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세트당 랠리가 조금 길었던 만큼 용기 약간 저는 충분히 또 GS 칼텍스가 한 세트만 따낸다면은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 경기 때 이제 13승 1패를 또 안게 됐죠. 홈 경기 13전 전승이 깨졌다는 내용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지금 후반부에 지금 GS 칼텍스의 경기로 지금 이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저는 약간 요 경기 역배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약간 프랭 가능성 절대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또 실바의 컨디션은 폭발적인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시는 여자부 물론 조이도 잘하고 있고요. 일단 모마 이런 자들 상대 또 잘해주고 있고 용병들 가운데서는 그 여전히 탑티어 지젤 실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기는 약간 역배 가능성, 프랭 가능성도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기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기 바래요. 도로공사 지금 현재로 약간 최근의 경기력들은 다소간에 조금 기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4경기 분석 마무리를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곧바로 예측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산형 어서 오시고요. 자, 첫 번째 경기 시타르와 엑셀시올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시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라하우스의 팀이죠. 시라하우스가 과연 또 어떤 경기를 좀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일단 역시 득점력의 반등세 이런 부분도 조금 보여주는 팀인데 지금 현재 약간 부상자들이 조금 많은 건 사실이에요. 시타르가 약간 부상 여파도 조금 크게 조금 증폭이 돼 있고 최근에 약간 아약스전에서도 그렇고 로테르담, 헤라클레스 원정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단 실점도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현재 달가운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시노아엑스는 상승세고요. 지금 이제 롬베이크나 여러 가지 조금 주요 자원들의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엑셀시오로도 원정 실점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런 점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 2.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시타르도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양 팀들이 지금 승점 26점으로 동률이에요. 동률로 7승 5무 11패
두 팀 다 지금 현재로 똑같이 지금 현재 승점을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10위권 내 진입을 조금 노리고 있는 두 팀인 만큼 공격적인 형태로의 경기 운영이 조금 예상이 되고요. 둘 다 또 해볼만해요. 실질적으로 엑셀시오르도 그렇고 시타르도 그렇고 상대 전적이 상대 또 팽팽한 맞대결을 조금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건데 또 시타르가 홈 성적이 약간 5승 3무 3패입니다. 물론 부상 여파가 조금 커요. 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간 무엇보다 시타르 원정에서 최근에 3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유달리 또 시라이스가 엑셀시오르전에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약간 시타르의 정배당도 충분히 또 메리트를 조금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일단 정배당 사이드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경기들이 간혹가다 또 큰 핸디 값이 조금 터질 때가 좀 있긴 합니다. 일단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엑셀시오르 물론 또 부상 여파는 시타르가 조금 크긴 큰데 유달리 또 시타르 원정에서 지금 3연패로 상당히 또 고전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시라우스가 버티고 있다면 충분히 시타르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시타르스 또 2.5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인츠와 함부르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함부르크도 원정 성적이 조금 부진하죠.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함부르크 프렌이 나름 또 정배당 메리트가 조금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승부각도 조금 보이는 경기인데요. 함부르크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정 경기는 정말 부진한데 그래도 또 9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6승 7무 8패로 상당히 또 고효율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일단 역시 원정 경기만 조금 받쳐줬다면 지금 올 시즌 실질적으로 약간 5위권 정도야. 6위권 정도로 조금 올라가야 되는 팀인데요. 원정 성적이 1승 3무 6패예요. 그럴 정도로 원정 성적만 보면은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실제 약간 그래도 9위를 달리고 있다는 홈빨의 기세가 조금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마인츠가 지금 현재로 역시 오늘 경기가 조금 좋지 못해요. 일단 역시 1군 멤버 10명이 지금 부상입니다. 그럴 정도로 뭐 흘러봐는 원래 또 부상이었고 그런 내용인데 수비진들의 한슈올센, 카시 그리고 또 이제 수비진들은 전멸이야. 전멸로 지금 포함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주전 골키퍼 첸트너 골키퍼도 지금 부상으로 조금 당해 있어서 마인츠 오늘 부상 여파 심각합니다.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지금 주전 수비진들은 박살이 나버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일단 올치는 홈 성적도 이제 약간 3승 3무 5패죠.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피셔 감독이 또 새롭게 어쩌면 이제 티치를 조금 이제 주프로서 각성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전개도 지금 불협화음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오늘 역시 저는 마인츠 사이드로의 정배당을 조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무승부나 역배 가능성까지 조금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저는 안전한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또 어느 바를 굳이 본다면은 일단 마인츠의 부상, 지금 현재 주전 수비진들의 결장들이 상당히 또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를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오버도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품어보시면 좋겠고요. 한번 또 승패라면 개인적으로 조금 마인츠의 조금 정배당은 납득할 수가 없는 패턴이 되겠다. 비록 원정에서 부진을 함부르크이긴 하지만은 오늘 폴센까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함부르크 프렌 한번 또 가능성을 충분히 또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사솔로와 헬라스 베로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스 베로나 지금 현재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헬라스 베로나가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리그 꼴찌 어떻게 보면 또 2승 9무 1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또 사솔로는 이제 시즌 초반에 되게 불안했죠. 뭐 일단 베라르디도 좀 계속해서 조금 부상 이슈를 조금 보여줬고 피나몬티와의 또 뭐 전개도 조금 잘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즌 초반에 불안한 행보를 조금 보여줬다가 최근에 약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데요. 특히 또 최근에 약간 무엇보다 또 홈 경기 득점력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직전 우디네스 원정에서도 뭐 2대1로 또 승리를 거뒀던 부분들 상당히 또 좋게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마티치가 오늘 징계로 빠지는 부분은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인데요. 헬라스 베로나 지금 이제 7멤버 9명이 지금 결장입니다. 7멤버 9명 결장인데 오르반이 지금 징계로 좀 빠져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르다르가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지고 공격진들 지금 전멸에다가 지금 수슬로프 부상은 이제 시즌 내내 수슬로프는 계속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공격진들 앞으로 진격부터 포함해서 지금 공격진들 전멸이야 전멸. 그런데다가 수비진들에서 발렌티니 그리고 또 벨갈리까지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어가지고 주전 수비수 2명도 조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주전 공격진들 전멸에다가 헬라스는 수비진들까지 결장들이 조금 이어져 있어서 지금 이제 무엇보다 상당히 또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여기는 충분히 또 사수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정 경기가 1승 5무 7패입니다. 물론 또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긴 한데요. 나름의 또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사술로의 닭공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라리나 또 피나몬티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또 헬라스를 조금 공략해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사수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려를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시즌 초반에 이제 사술로가 경기를 조금 좋지 못했을 때도 헬라스 베로나 원정에서 1등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 행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헬라스 사이드, 일단 사스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괜찮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길 아시겠죠? 핸디 사이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로 끌고 와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경기는 약간의 다득점도 조금 기대가 조금 되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사솔로도 실점은 조금 많은 팀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또 오버를 조금 염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여기 충분히 또 사스사이드, 오버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브레스트와 마르세유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르세유는 이제 챔스에서는 광탈을 해버렸죠. 챔스 이탈로 지벤저로 조금 경기력이 조금 이제 리그만 조금 몰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이제 리그 4위입니다. 4위로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챔스권까지 도약을 위해서는 좀 더 승점 관리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정 경기가 조금 좋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마르세유가. 실제 원정에서 이렇게 성적들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수비입니다. 워낙 또 공격적인 팀이고 약간 제르비 감독도 지금 이제 약간 조금 이탈되는 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감독 변화의 쪽 이슈도 좀 있고 이래서 여러 조금 이제 원정 성적 5승 1무 5패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스트라스부르크와의 또 홈 경기도 2대2 또 무승부였죠. 그럴 정도로 최근에 감독 변화의 후폭풍 이런 부분들 챔스 광탈의 또 후폭풍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저는 2.5 기준점이지만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경물에 또 일단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볼 수 있는 경기다. 원래 또 두 팀들이 조금 난타전에 또 빈번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 브레스트와도 이제 약간 홈 성적은 또 5승 3무 3패예요. 나름 또 일단 경기력들이 나쁘지 않은데 뭐 아조르크 또 델카스티오 이런 자원들이 계속해서 득점들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일단 무엇보다 마르세유가 발레르디 빼고는 지금 이제 약간 풀 멤버입니다. 풀 멤버에다가 실제 또 그린우드 9일이 또 오바메양 요런 자원들이 버티고 있는 공격진의 일단 폭발력들은 브레스트와보다 그래도 한 수 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마르세유도 지금 남은 경기는 이제 리그밖에 없죠. 리그밖에 없는 만큼 일단 무엇보다 승점 1점을 이렇게 노리는 그런 패턴의 경기는 안 나올 거란 말이지.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로서 조금 진행이 된다면은 저는 이 경기 한번 또 마르세유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특히 브레스트와 상대로 마르세유가 상당히 또 강요 모드를 조금 보여주는 팀입니다.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일단 메리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마르세유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조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오버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오버사이드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승패라는 건 역시 또 이제 마르세유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한번 또 전개를 조금 잡아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핸디 사이드는 여러분들 선택지 마르세유 2.5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블랙번과 프레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적으로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조금 하락세를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력의 반등세를 조금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리그 21호 강등권에서 지금 살짝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다음에 또 프레스는 올 시즌 리그 8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8위까지 올라와 있다. 근데 약간 이제 또 아시다시피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상위권 팀들이 너무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파리 팀이라 하더라도 약간 5월 성적을 조금 뭐 겨우 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런 내용인데 혹시 그래도 나름 또 패턴들을 조금 잘 만들어가고 있고 3경기 무패 행진으로 나름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랙번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부상자가 조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켄트웰이 부상이 조금 크죠. 이제 무엇보다 켄트웰 같은 경우는 징계로 오늘 결정하네요. 징계 결정인데 무엇보다 이제 약간 팀 내 중원에서 제일 공격의 핵심 자원이죠. 일단 켄트웰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일단 빌드업 자체가 조금 되고 안 되고 이런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켄트웰 결정은 상당히 또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일단 홈 성적도 3승 5무 8패입니다. 3승 5무 8패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인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프레스턴과의 또 올 시즌 첫 매치는 블랙번이 원정 일정이지만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또 상대전 2연승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오늘 켄트웰이 없다면 저 프레스턴이 충분히 또 유용기를 조금 비벼볼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3경기 무패 행진도 리듬감이 조금 나쁘지 않았고 특히 또 제비슨이나 이런 점들의 부상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은 오스마이츠가 상당히 또 최근에 경기력들을 조금 반등시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무승부 가능성이나 조금 프레스턴 프렌 역시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 팀들의 맞대결이 이제 올 시즌 맞대결도 약간 난타전이 조금 펼쳐지긴 했지만은 오늘 경기 약간 두 팀 주전 공격진들의 약간 결정 이슈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다득점은 조금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여기는 살짝 조금 언더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약간 무승부나 프렌 사이드도 조금 나쁘지 않은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마지막 경기 빌바오와 엘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바오는 또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홈빨이 강한 팀이에요. 역시 또 바스크 지역답게 홈에서의 강세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팀이긴 한데 오늘 경기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빌바오의 똥배당 1.54배당이 조금 주어져 있는데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이에요. 니코 윌리엄스가 지금 부상이다 보니까 뭐 프라두스나 이런 자원들이 조금 힘을 내줘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니코 윌리엄스가 없다면은 조금 득점 루트에서의 개선 사항들을 조금 가져갈 수가 있을까? 뭐 쿠르스타가 있긴 하지만은 조금 니코 윌리엄스 빠지는 부분은 상당히 또 저는 큰 이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 약간 베렌게스, 예라이, 또 일단 에길루스 이런 자들이 조금 부상인 부분도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고요. 엘츠는 지금 현재 약간 풀멤버 구성입니다. 지금 현재로 약간 백업 자원들 빼고는 풀멤버 구성으로 뭐 로드리게스나 지금 현재 뭐 미르 이런 자원들 조금 그래도 조금 한 방에 또 기대치가 조금 있는 멤버들이 조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상하기 어렵다. 지금 현재 일단 엘츠는 원정이 약한 건 아시죠? 원정에서는 일단 11경기 또 승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4무 7패야. 4무 7패.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엘체가 지금 원정엔 11경기 동안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빌바오의 또 상황도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여기는 충분히 또 저는 엘체폰으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승부를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한데요. 저는 무승부 배당보다는 한번 또 프렌 배당.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메리트 있는 배당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경기는 이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저득점의 경기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올 시즌 맞대결도 실제 또 엘체홈이긴 했지만은 0대2 무승부였죠. 0대2 조금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고 자, 그 가운데 또 용기 약간 언더를 또 공략 포인트로 고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엘체도 지금 16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원정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노리기 위해서 조금 무리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 어떻게 보면 승점 1점이더라도 엘체 입장에서는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는 그런 느낌들의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가 또 그렇지만 역시 또 안전한 접근 포인트를 플레이 될 거고요. 조금 더 안전한 접근은 또 2.5 기준점의 언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가 조금 퇴장 이슈도 조금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해외 축구가 조금 더 땡겼어야 되는데 그지? 조금 극장골이긴 했지만 5.2배만 조금 적중이 됐었죠. 아무튼 오늘 경기는 해초까지 깔끔하게 여러분들 올킬러서 밟아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또 오늘 고배당 여러분들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배당 여러분들 저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29배 여러분들 꼭 노리시길 바랍니다. 떡값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경기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경기 올킬러서 확실하게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적정 노려보자고요.
가자!